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교육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기초특강, 비문학 1권 내용이에서 그 비문학 내용 파악 실전 연습할 건데요. 이제 요약하기 실전해 볼게요. 자, 요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일러주고 갈게요. 자, 우리가 모든 글의 중심 내용은 보통 이제 비문학 문단이 가나다라마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자, 모든 글의 중심 내용은 가문단 앞에 아니면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갈식 구성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미갈식 구성이라고 얘기하고 가운데 있는 건 중갈식인데 비문학은 보통 서론 아니면 결론, 그러니까 두갈식, 미갈식 구성에 가깝고요. 그럼 이제 강문단의 중심 내용도 보통 하나, 둘, 셋, 넷, 네다섯 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강문단의 중심 내용도 역시 어떻게 돼? 주제문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주제문이 여기처럼 두갈식, 미갈식 구성처럼 앞에 아니면 뒤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게 주제문이면 나머지가 다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고, 요게 주제문이면 나머지가 다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건데, 자, 뒷받침 문장은 주제문을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이런 내용들이 그 뒷받침 문장으로 들어가고요. 당연히 주제문이 내용이 포괄적이 크니까 뒷받침 문장은 주제문에 대해서 종속이 된다. 그럼 우리가 주제문을 찾으실 때는 범위가 크고 포괄적인 거 자꾸 찾아주시고, 아니면 이제 그게 당장은 요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줄 치는 거라도 연습하시고 그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설명문일 때는 이제 이렇게 안 찾아질 경우에는 설명문일 경우에는 중요한 단어만 찾으셔도 되고요. 핵심 키워드만 찾아갖고 동그라미 치시고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정과 공존의 원리, 뭐 컴퓨터 정보 저장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자체가 요약, 이거만 써줘도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할 때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접속어 잘 보는 거예요. A 그리고 B는 A랑 B랑 내용이 둘 다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요약하면 되는 거고요. A 그러나 B는 핵심이 뒤에 있겠죠. 그죠? 그럼 B 부분을 요약하면 되고요. A 그러므로 B는 뒷부분, 그죠? B 부분을 요약하면 되는 건데, 자, 오늘은 1, 2, 3에 연습해 볼 건데, 접속어 잘 체크해 갖고 요약하는 기본적인 테크닉 한번 배워볼게요. 자, 1회 시작할게요. 자, 가문단. 우리는 흔히 사람의 마음을 이성과 감성으로 나뉜다. 옛날에 성리학이 사람의 성품에 작용한 이성에 해당되는 이와 감정에 해당되는 기로써 나타내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그럼 인간은 이성과 감정으로 나뉘는데 성리학에선 이거를 이익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성리학은 이성과 감정의 동기가 저마다 인간의 사유 행동을 자극하고 이끌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나왔죠. 그럼 저 A 그러나 B가 되겠죠. 그죠? 이제 앞부분이 A고 이제 그러나 B인데 그럼 어디를 요약해야 돼요? B 부분을 요약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을 문화와의 관계 살피면 성리학의 그런 설명은 덜 마무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앞에 얘기를 지금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로 그죠? 잘 아는 어른들과 마주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 길을 비키고 인사를 하는데 그럼 결국 인간이 행동하는 기준은 무엇이다? 인간은 참으로 그 사회가 지닌 문화 전통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A 그러나 B 구조니까 B를 요약하는 걸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문화 전통이 중요하다. 근데 문제제기 이런 거죠. 서론이 인간은 문화 전통에 따라 행동한다. 자, 잘 하셔야 될 게 모든 글은 요약할 때 서론을 잘 파악하시면 돼요. 문제제기 이거면은 나머지 문단에서는 나다라에서는 무엇이 나온다? 이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서론을 잘 읽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나문단의 핵심은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거겠죠. 그죠? 이제 요약하면은 문화 전통을 거쳐 두 번째 출생에 인간을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요약하면 인간은 문화 전통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나문단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 부연 설명해주는 문단인데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 기준이 없지만 문화 전통을 거쳐 어떻게 돼? 두 번째 출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배우고 인간다움을 갖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 문단 한번 볼게요. 그런 대로 시작하죠. 이러한 문화 전통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덧붙여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태어날 때 마무리되지 않은 체계에 덧붙여야 될 게 전통뿐 아니라 창조. 어머 여기서 새로운 단어 나왔네요. 그죠? 문화 창조라는 단어. 그래서 공간은 이제 그럼 여기 창조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뒷부분은 다 창조에 대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러운 본성의 문화 전통과 문화 창조가 함께 갖춰야 된다는 말이다. 그의 창조 능력으로는 이제까지의 지식들과 제도들, 관습들을 넘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위의 두 가지 뜻에서 문화의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이 전통에 결정된 존재이면서 창조의 주체라는 점이다. 그럼 이것만 봐서 새로운 단어, 요죠? 문화 창조의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이제 요약하셔도 되고 그래서 문화 창조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제 전통은 기존에 있는 거고요. 창조라는 거는 새롭게 우리한테 만드는 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예전에는 전통을 했잖아요. 여자가 쪽도리 쓰고 한복 입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다 서양식으로 하잖아요. 서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신부님이 신랑 신부랑 반지 주고받고 결혼 끝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서양식으로 주례를 하고 난 다음에 하객한테 인사하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신랑 신부가 패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패백이 뭐냐면 이제 그 전통혼례처럼 차려입고 부모님한테 잘 살겠다고 인사드리는 건데 서양엔 이게 없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상황에 맞게 새롭게 창조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필요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통과 창조는 맞서는 요소이면서도 어울리는 요소다라고 해서 전통과 창조의 관계를 얘기했네요. 그럼 이 문단에서는 이게 주제문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다 이 주제문에 대해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글쓴이가 전통과 창조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글의 마지막에서는 그죠? 마문단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 전통이 중요해? 창조가 더 중요해? 이런 걸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통일까요? 창조일까요? 전통이요? 창조 이렇게 둘 다 양분이 될 텐데 이건 마지막 부분은 안 읽어도 추측이 가능해요. 모든 글은 서론과 결론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서론에서 뭘로 시작했어요? 전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도 뭘로 끝나야 된다? 전통으로 끝나야 된다. 이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모든 글은 서론과 결론이 서로 매칭이 돼 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가 부분에서 창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여기도 창조가 중요하다로 끝나는 거예요. 일관되게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순전히 논리로만 생각하면 창조가 먼저고 전통이 뒤따른다. 먼저 문화가 창조되어야 그것이 전승되어서 전통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 현실로서는 문화의 전통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창조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럼 A 그러므로 B니까 당연히 뒷부분을 요약해야 되겠죠. 실제로 생각하면 전통이 먼저고 창조가 그 바탕에 이루어진다. 그럼 결론이 이미 났네요. 그죠? 전통이 더 중요하다.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시면 따라서 또 그죠? 이거 결론 내리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새 것의 창조를 높이 평가해도 무엇이 우리 문화에서는 전통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수 없겠다. 탈전통이라는 표현이 나도는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그럼 문화 전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끝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구조를 보시면은 서로는 어떻게 돼? 인간은 문화 전통에 따라 태어난다. 남은다는 가의 부연이 되고 창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 글쓴이는 무엇이다? 전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론하고 결론을 함께 요약한 게 주제가 현대에서 전통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번 답은 당연히 4번이 돼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틀린 거고 4번만 맞고 2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단 그 서론이랑 결론 연결시키면 요거가 되는 거죠. 그 전통은 우리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1회 그 요약하기 마치겠습니다. 자, 비문학 내용의 요약하기 실전 연습 2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글은 미술의 역사에 관한 글인데요. 자, 1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기역, 미음 중 강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 문제는 그럼 기역부터 미음이 다 뭐예요? 강문단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겠죠. 그럼 지문에 기역부터 미음이 주제문이고 나머지가 뒷받침 문장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잘 아시고 요걸 중심으로 우리가 요약하면 되겠죠. 자,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술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죠? 미술사가 뭐예요? 미술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자, 우리가 중세시대에는 산수화나 주로 수묵화를 그렸죠. 산수화나 수묵화를 그렸고 여기 산수화나 수묵화를 그렸고 자, 오늘날은 현대 서양 미술이 들어서 이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후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지문 하나씩 볼게요. 자, 오늘날 우리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죠? 이게 주제문이 되면은 나머지가 다 뒷받침 문장인데 자, 우리가 보면은 자, 기왕의 구태의한 사고방식이 일대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에 산다. 미술이나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교정을 요한다. 교정된 시각에서 온 뿌리 없는 외세지향적 것만이 최고라고 어떻게 국수주의가 우리나라 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나라 걸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수주의자까지 비판의 대상은 즐비하다. 시대 미감이 결여된 과거 왕조 시대 산소에 벗어날 때가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주체성 없이 어떻게 자본의 논리에 영합한 서양의 모더니즘 미술도 반성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미술사를 어떻게 돼? 우리의 주체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변혁의 시대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미술사를 다시 바라보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포괄적인 내용으로 맞고요. 그죠? 따라서 이제 여기는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근대 미술의 기점을 구분하고 시대 구분이라든가 미술사의 항목도 새롭게 설정한다. 그럼 얘가 주제문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 뒷받침 문장이 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딕은 역시 보면은 쭉 읽어보시면 얘네가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고, 얘가 어떻게 돼? 우리는 그 분단이니까, 그죠? 분단 극복을 위한 어떻게 통일의 미술사를 어떻게 완성해야 된다. 그럼 요 문단하고 요 문단은 다 어떻게 돼? 예시가 되는 거예요, 예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A 그러나 B 구조는 그 뒷부분을 요약하랬죠. 그죠? 자, 이 같은 일대 시각 교정에 앞서 우리에겐 소중한 체험이 있다. 80년대 이래 사회 변형 운동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문예 운동에 숨은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민족 미술 운동을 무시하려 해도 80년대 비중 있게 우리 미술계를 점한 사실만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새롭게 쓰여질 미술사에는 마땅히 이 같은 민족 미술 운동의 양상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럼 이제 A 그러나 B 구조로 봤을 때 80년대 우리한테는 민족 미술의 경험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만 진보적이면 객관적인 시각만이 미술을 새로운 각도에서 주체적 자세로 생동하게 함께 우리의 미술을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주제문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러면은 다른 건 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다. 그죠? 미술사라버는 어떻게 돼? 주체적 시각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가 주제문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단의 이 내용이 전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 주제. 그리고 이제 그 미음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시각 교정이 중요하다 있는데 결국 이 주제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음의 시각 교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서로는 오늘날 변형의 시대니까 미술사를 다시 쓰자. 본론은 나다가 예시가 되는 거고요. 그죠? 라 부분이 지금 결론 문단이 되는 거예요. 주제가 있는 문단. 그럼 미술사를 쓸 때 다른 거보다 다른 이런 항목들도 중요하지만 주체적 시각 정립이 중요해. 그래서 시각 교정을 강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주제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요거랑 요거랑 같이 정리해주면은 오늘날 변형의 시대를 맞이하여 미술사를 쓰기 위해 주체적 시각 정립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1번 답은 어디가 돼야 돼요? 여기 요거가 되겠죠. 그죠? 그 리을 있는 문단.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주제문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1번 답은 4번이 되고 2번 답 찾아주시면 당연히 요 부분이 주제문이 되니까 1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강문단의 중심 내용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전체 주제를 찾으시면 안 돼요. 글 전체의 흐름을 보고 제목이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 주제문 찾으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글 전체 흐름을 보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1번이 돼야 되고 이렇게 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본론은 역시 무엇이다? 그 전체 주제문을 뒷받침하게 쓰여진 그 보조적 문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럼 2번 답 1번이고 2회는 마치겠습니다.